4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편안하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읽고요. 사장님들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맞추신 사장님한테 아까 보셨죠? 유산균. 100억 마리 유산균. 그거를 선물을 드릴 건데 이 글을 읽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크릿 하고 외쳐주세요 하면 그때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와 아들이요. 어느 하층한 주말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신나겠죠.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야구 경기를 막 보러 가던 중에 갑자기 자동차가요. 시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찻길에서. 근데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요.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기차는 차를 들이받고 말았고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현장 직사를 했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요. 병원 응급실로 옮겨갔대요. 수술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유능한 외과 의사가요. 차트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난 이 응급 환자의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난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과연 이 외과 의사와 이 아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강력하게. 일어서신 분은 남기시네요. 오, 말씀하세요. 강력을 하긴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저희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성공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죄송한데 안 되고요. 핑크. 흔드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언니. 외과 의사가 엄마였어. 정답입니다. 사장님 어떠셨어요? 아셨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요. 어떤 프레임에 어떤 편견에 갇히냐면요. 외과 의사는 남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 저 역시도요, 마찬가지로 이걸 딱 보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불륜?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정답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우리 사업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죠.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들 스스로는요 어떠세요? 이 시크릿 사업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먼저 버리셔야지만 사장님들이 이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을 버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론 당연히 강력한 확신이겠죠. 이 사업에 대한. 그리고 이 강력한 자기 확신은 어떤 걸로 만들어지냐면요. 첫 번째가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쁜 짓도 하셔야 되고요. 과도한 제품 애용도 하셔야 되고요. 누군지 모르셨던 거죠, 지금? 신정민 스포서님이세요. 그리고, 모르셨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남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맨 쿠션이라든지 다양한 저희 시크릿 제품들을 애용하셔야 돼요. 제품을 쓰시면서 점점점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로 좋은 제품이구나. 아, 가성비가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요, 사장님들은요, 시스템에 접속하시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 가장 중요한 거, 카톡방 활동. 처음에 단톡방에게 딱 들어오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긴 할 거예요. 약간은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도 있죠. 칭찬은 물론 많이 하지만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단톡방 활동을 보면서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요 저희 스폰서님께서요 이 단톡방은 당연히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서 아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보게 됐어요. 열정을 보게 되면서 아 진짜 이 사업을 한번은 내가 다른 각도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와우 파티를 하게 된 거죠. 와우 파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장님. 집에 있을 때는요, 거의 대체적으로 내가 엉뚱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꿀팁에 대해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우 파티에 오셔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나 참석.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은 편견을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장에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들으실 수 있게끔. 근데 가끔은요, 이렇게 세미나 듣고 아웃파이팅하고 카톡방 이런 활동을 하면서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세뇌당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근데요, 그렇게 말고요, 이것 말고라도요, 우리가 그럼 내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저는 이런 걸 권해드려요. 네트워크 관련 서적, 그리고 유튜브. 상당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 사업을 해보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정말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사업이구나. 네이버에 나오는 그런 안티성 글 누가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글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닌 정말 전문가의 글을 읽어보면서 스스로가 또 한 번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서적과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사장님을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셨다면 알리시는 거죠. 알리시는데요. 알리실 때 제발 하시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사업 설명. 처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내가 세미나도 듣고 이런 책 같은 것도 좀 읽고 하다 보니까요. 내 지인한테 가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죠. 100억 비즈니스 내 4차 혁명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막 커질 거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내 지인들은? 싸늘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감정 소모가 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심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왜 너와 함께 하고 싶은지 그 느낌들만 전달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느낌들, 진심 전담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은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욕심을 전달하신 분들. 네가 들어오면 내가 돈 얼마를 벌어. 네가 들어오면 내가 직급을 가. 그러니까 네가 빨리 들어와야 돼. 네 인맥 누구누구 있으니까 빨리 하자. 이런 느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편견을 많이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요. 이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진심 전달만 하시면서 이 시스템에 연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알릴 때 그럼 과연 누구에게 알리냐? 사랑하는 가족,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 지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달을 왜 하라고 하냐면요. 우선순위를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냐면요. 바로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지금 저는 이제 크라운 이민서 스포니까는요. 어릴 적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면허증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민서 스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종 면허증을 따셨어요. 이민서 스포서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으면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크릿을 통해서 능력이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억대 연봉자가 되기 때문에 꼭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가족한테 먼저 가입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여기 같은 이승하 사기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가족 사업으로 많이 유명하시죠. 닭백수산던 나이가 좀 있으신 시노이와 어린 조카와 딸과 함께 어때요? 정말로 가문을 바꾸셨죠. 누구 하나의 특출한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닌 가족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가족한테 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세요. 어린 파트너 사장님이요. 조금 집중을 했다는 이유로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죠. 지금 이 사진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빠랑요.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소통을 많이 안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어때서 팔짱 낀 모습이 상당히 어색하시죠. 그래도요, 여기 왔다 가셔가지고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너와 내 아들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크릿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키가 작건, 뚱뚱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했던 사람들, 시크릿 사업을요, 정말로 점점점 이해했던 사람들이요, 같이 성공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딱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딱 어때요? 총 맞은 것, 이 노래가 안 되네요. 상당히 미치네요, 제가.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대로 받으시죠? 사랑하는 가족, 거절당하고요.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 지인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거절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거절당한 이유는 하나님, 그냥 그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무지에서 오는 비난이라는 거죠. 비판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단님 그런 비난에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버리기 시작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저녁 주도에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시크릿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사업입니다. 돈 벌어서 좋고요. 여행 다녀서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저 역시도 편견의 색안경을 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팩을 사줬지만 정말 이 공간에 있는 게 정 싫었던 사람. 이게 컨벤션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던. 분명하게 저는요. 이 사업을 거절할 때 인맥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컨벤션에 제가 변장을 하고 나름대로 간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안경을 쓰고 간 거예요, 사장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유은영 스포서님이 저한테 팔짱을 끼고 계세요. 저는 좀 약간 대대하죠. 안 계시죠, 유은영 스포서님? 솔직히 말하면 싫었어요. 왜? 이 사업을 정말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랬던 편견의 색 안경을 제대로 꼈던 발음 되게 안 되네요. 꼈던 저도요.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요.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잠시만요. 그들을요. 그냥 사장님이 사냥꾼의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원샷 원킬의 사냥꾼의 마음이 아닌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달라고요. 진심 전달로요. 그들에게 씨를 뿌리고요. 지속적인 소통으로요. 물과 걸음을 주시듯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스스로가 시스템 안에서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추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사업은요. 조금씩 성장해 갈 거예요. 근데 마냥 상향곡선으로 가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요. 뒤돌아 딱 보면요. 엄청나게 성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내려갔을 때 거의 보통의 사람들이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시냐면요. 포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사장님들의 Y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물론 각자가 Y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 자신. 정말 멋진 차를 끌고 다니고 싶고 멋진 모피를 입고 싶고 멋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이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요.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토심으로 들어가면서 Y를 몸에 계속해서 각인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선택하고 나서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거절을 당하고 막 힘들어할 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후원 미팅을 딱 갔대요. 후원 미팅을 딱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조금은 냉소적인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요.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딱 일어서는데 갑자기 주마등처럼요. 자기 와이프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면 나중에 내 와이프가, 내 아이가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요. 아, 그래. 내가 하자. 내가 이런 감정을 내가 더 느끼고 나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이런 감정 절대 느끼지 않게 내가 멋지게 성공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크라운이라는 직급에 가 계세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Y를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Y를 생각하시면서 사장님들은
오뚜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오뚜기는요, 작심 3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보통의 사장님들이 되게 짧게, 열정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짧게 되잖아요. 작심 3분의 오뚜기가 아닌 이런 오뚜기.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난의 펀치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오뚜기 되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강력한 펀치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시는 신정윤 스폰서님 오뚜기. 겸손의 위덕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일어나시는 이대규 사장님 오뚜기. 올뚜기. 너무 매력 있는 오뚜기. 박보성 사장님 오뚜기. 메뚜기. 그리고 정말로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이민석 스폰서님 오뚜기, 오한진 스폰서님 오뚜기, 그리고 가끔은 강한 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윤정민 오뚜기. 이렇게 오뚜기의 마인드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요 나 혼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내가 강력한 펀치, 비난의 펀치를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주변에서요 한 명씩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때까지 사장님들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끔은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내가 조금은 힘들다고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정말 특별해서 성공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이런 동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능력 없는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누구나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에겐 설렘이 있고 열정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순간이 옵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른 것을 열정적으로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일까요? 제 그리스 저자 엔젤라 더코워스는 말합니다. 열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한순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렘입니다. 그런 설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사랑하는 끈기가 열정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엔젤라 더코워스는 이 끈기 있는 열정을 그릿이라 표현합니다. 그릿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열정의 지속성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부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속하는 과정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 사실만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그 편이 나은 점이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능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정의 지속성인데 말이죠. 엔젤라 더코워스는 우리가 재능을 믿는 이유, 천재를 부러워하는 진짜 속마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재능으로 설명하면 위로가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재능이 있어. 수영선수 펠프스를 봐봐. 우사인 볼트를 봐봐. 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에게 제 그릿의 한 구절을 통해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그릇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0.1%를.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래 라고. 열정을 보고 봅시다. 재능 따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은 타고났군요. 재능이 뛰어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저는 진짜로요, 능력이란 거는 눈꽃만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스피치 같은 거를 하라고 할 때は정말로요,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인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다가 상처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능력이 없던 사람이요, 그냥 여기 시스템 안에서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스포너리 하란들만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썼고요, 시스템을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스포너님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사람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는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반복되는 이걸 갖다가 지치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요, 이게 탑 리더스 시스템은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아마추어도 들어와서요, 프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믿고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7,800개 어차피 마지막으로 또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이요, 뭔가 특출난 게 또 아니라고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니까요, 사장님, 저도 이 자리까지 왔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시다 보면요, 분명하게 이 무대에서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계실 거고요.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고요, 사장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사장님들 역시 같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장님들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함께 필드에서 뛰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